다 온라인으로 켜져 있거든요. 하호영, 이규영 검사 두 분 다. 근데 다 아예 답변이 없고, 읽지도 않는. 예, 그런 느낌입니다. 안 읽씹. 이규영 검사는 읽으신 것 같은데. 안 읽고 싶네. 이 수사권과 기소권의 행사함에 있어서 뭐 지금 검사들과 이제 언론들의 문제가 자꾸 그냥 좀 뭐라고 할까 단둘이서 좀 얘기를 하고 뭐 검사는 흘리고 싶은 얘기만 흘리고 그렇죠. 또 그 기자는 또 그거를 또 받아서 특별히 이제 검증 없이 쓰고 있는 게 문제인데 이게 진짜 쉽지 않은 게 아시겠지만은 정상근 기자도 아시겠지만은 검사가 갖는 사회적인 위상 그리고 그쪽에서 흘리는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정 기자 이거 진짜 아무도 모르는 거야 이거 단독이야 하나 써도 돼 하고 정보를 줬을 때 눈 돌아가지. 솔직히 안 쓸 수 있겠느냐. 검증을 또 이렇게 우리 기자들은 수사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이 검증을 또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가 있잖아. 이렇게 뭔가 이제 어떠한 정보를 흘리고 주고받고 하는 식으로 무언가를 이제 단독이라는 이름으로 보도되는 것들이 과연 옳은 것인가에 대해서 항상 제기돼 왔는데 변하는 게 없는 게 지금 문제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그렇죠. 이 얼마나 웃깁니까? 뭐 취재원이냐 아니냐 이 얘기를 가지고 또 얘기를 나누는 게. 근데 미디어오늘이 만드는 정통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 미디어 오물오물오물오물. 네, 반갑습니다. 정상근입니다. 얘가 또 나왔습니다. 매주 나오고 있습니다. 네. 참 방송 출연에 굉장히 소극적입니다. 사실. 네네. 김도영 기자가 어색하고 방송은 제 그 타입에 맞지 않습니다. 나의 길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제가 지금 한 5년 전부터 듣기 시작해서 아마 나랑 같이 제일 많이 방송한 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전에 미오캣부터 항상 그 정상근 선배와 같이 촬영하러 갈 때가 가장 행복했습니다. 네. 저번에 한 얘기 또 하지 말고. 그래서 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김도영 기자 오늘 모신 이유는 미디어계의 일종의 이제 빗자루 빗자루질을 하기 위해서. 오늘도 봤을 때는 또 사무실에 아무도 없고 해서 그냥 부른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절대 그런 거 아니고. 네. 계속 부인을 할 수가 없네. 회사에 왜 이렇게 사람이 없습니까 요새? 다들 어디 간 거야? 다들 지금 외근하는 분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저 오늘 여기 확진자 나온 줄 알았어요. 사람이 너무 없어가지고 아직 사람이 저희 아무도 없어. 미디어오늘에는 코로나 확진자는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인데 전직으로서 제가 한번 걸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하여튼 코로나가 아니고 김도영 기자만 남아서 그런 거 아니고 여러 가지 잡다한 소식들이 있기 때문에 김도영 기자를 한번 불러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짧게 몇 가지 소식을 좀 전해볼 텐데 짧게. 이 첫 번째 소식은 제가 이 기사를 보고 제 얘기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제가 좀 부끄러웠어요. 좀 민망하고 좀 요 얘기부터 하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그 이규영 검사 페이스북 얘기예요. 어떤 얘기입니까 이게? 일단 이규영 검사라고 쉽게 좀 짧게 설명을 드리면 지금 검찰에서 그 이제 공수처가 이제 수사에 들어가긴 했는데요. 어찌됐든 간에 이제 검찰과 공수처의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인 이규영 검사라는 분이 있는데 아시겠지만은 그 예전에 그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아시겠지만 이제 김학의 사건도 다뤘고요. 장자연 사건. 그러니까 검찰의 흑역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건들을 다시 한번 조사를 한번 해보고 결함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런 것들을 조사하는 조사기관이었죠. 근데 거기에 소속된 검사로 이규영 검사가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19일이면 언제입니까? 엊그제죠. 녹음 시간 기준으로. 그때 이제 페이스북에 되게 도발적인 메시지를 내놔서 좀 주목을 해봤습니다. 무슨 메시지인가요? 이게 한겨레 하호영 기자라고 실명은 뭐 이미 많이 나왔으니까 밝히면 하호영 기자를 상대로 당신의 그 2019년 10월 그 당신이 단독으로 썼던 윤석열 원주 별장 그 접대 보도 그 당시 한겨레가 단독으로 일면에 썼다가 굉장히 파장이 큰 기사였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윤석열도
그 김학의 사건의 윤중천한테 접대를 받았다. 그렇죠. 건설업자 얘긴데. 윤중천 씨한테 접대를 받았다라는 취지의 야마로 주제로 네. 주제로 쓴 좀 그런 후르코 같은 일본어 쓰지 맙시다. 그렇죠. 네. 예, 아무튼 그 주제로 그 야마로 그 또 썼었네. 네, 아무튼 그 문제 의식을 갖고 쓴 기사예요. 그러니까 그 윤석열이 그 윤중천의 접대를 받았다. 이게 그리고 한겨레 1면에도 당시에 나갔고 한겨레 20일의 표지에도 이렇게 실렸어요. 맞아요. 예, 그리고 표지가 조금 더 적나라했는데 어찌됐든 윤석열도 접대를 받았다 이런 거였는데 이때 굉장히 논란이 아시겠지만은 굉장히 논란이 컸었잖아요. 컸어요. 네. 그리고 이게 나중에 한겨레가 그러니까 사과문을 냈을 정도로 사과문을 내고 뭐 그 보도 경위를 스스로 밝히고 계속 거듭해서 이제 독자분들에게 죄송하다 이런 말씀도 하고. 네네.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도 국회에 나가서 굉장히 격앙되게 한겨레에 대해서 엄청 고소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했었죠. 나중에 취하하긴 했지만. 네. 근데 어찌됐든 간에 이 보도를 한 기자가 하호영 기자였는데 이규영 검사가 하호영 기자한테 당신의 보도원의 취재원이 누구인지 밝히란 말은 못 하겠지만 그 취재원이 나인지 아닌지는 당신이 밝힐 수 있지 않느냐. 뭐 그 말은 내가 아니다. 그 얘기한 사람이. 내가 아니다. 내가 이 보도의 취재원은 아니다라고 이제 강하게 주장하는 거죠. 그리고 그 기자 실명을 특정해가지고 네 보도의 취재원이 내가 아님을 밝혀달라. 네네. 너 당신 페이스북 나 신청했던데 페이스북에 밝혀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해당 기사를 당시 좀 돌이켜 보면 이 기사가 이 대검 과거사진상위원회로부터 나왔다고 의심할 법한 얘기 있죠. 그러니까 보고서인데요. 그 지금 이게 왜 논란이 되고 있냐면 이규영 검사가 그 당시 파견 검사로서 뭐 윤중천 씨도 만났고요. 뭐 박관천 경정이나 이런 사람들을 만나서 김학의 사건에 대해서 다시 조사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문제가 된 것이 이분이 만나서 쓴 보고서 자체가 지금 왜곡되어 있다. 이런 지금 의혹이 제기돼 있고 네. 이 왜곡되고 허위 보고서를 언론에 이제 정치적 목적을 갖고 뿌렸다라는 의혹이 제기돼 있고 일부 수사가 진행된 것도 사실이고 이 보고서를 기반으로 했던 JTBC나 KBS 보도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상태거든요. 네네. 그리고 한겨레마저도 지금 오보를 지금 나중에 인정했죠. 인정한 네. 상태인데 파급력이 큰 사건인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겨레 그 보도와 관련해서는 내가 이 보도의 취재원은 아니다. 이 부분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건데 이게 좀 저도 여러 군데서 이규영 검사가 이걸 얘기하기 전에 이규영 검사가 실제 자기가 한겨레 그 오보의 취재원이 아니라는 걸 되게 밝히고 싶어하고 되게 억울해한다. 그 취재원으로 몰린 상황에 대해서 억울해한다라는 얘기를 많이 저도 들었고요. 아, 그랬어요? 그리고 한 4월 말에 제가 이제 이규영 검사의 변호인과 통화했을 때도 다른 거는 사실 명확하게 부인하거나 이러지 못하고 있어요. 특히 오보와 관련해서 JTBC나 KBS 오보와 관련해서 이 보도 오보의 취재원으로 그러니까 이규영 검사가 지목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변호인과 상의한 적이 있느냐. 그러니까 그쪽에 이제 그 반박이나 그 반론을 듣고 싶어서 얘기를 한 거였는데 사실 그 부분에 대한 해명은 제대로 못했거든요. 근데 다만 한겨레 오보와 관련해서는 이제 이규영 검사 스스로도 그랬지만 자기는 그 당시 한겨레 보도 때 미국 유학 중이었는데 네. 그리고 내가 하호영 기자를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취재원일 수가 있느냐 요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지금 그래서 이규영 검사가 또 이제 그 수사를 앞두고 어떻게 재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페이스북을 최근에 한 일주일 전 정도였는데 맞아요. 페이스북을 시작을 네.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장외변론을 시작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근데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보도의 파장이 굉장히 컸었고 이 취재원이 누구냐에 대한 그 설왕설래가 많았고 그리고 실제 이규영 검사다라고 이 보도의 취재원이 이규영 검사라는 보도들 그러니까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는 아예 특정해서 보도를 했거든요. 네. 이규현이 한겨레한테 이 정보를 흘렸다. 조선일보도 오보네 결론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네. 이제 사실 이제 기자 실명을 직격해서 했죠. 그래서 폭로해서 저는 되게 관심 있던 사안에서 이제 되게 재밌는 판이 벌어졌으니 보도를 하게 된 거죠.
너 나 알아? 그냥 이렇게 쓴 그렇죠. 건데 한마디로. 예.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하호영 기자 통화도 했고 지난달에도 했고 3월에 하긴 했는데요. 엊그제도 이제 계속 전화를 하고 문자를 했는데 일부러 안 받으시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제 전화는 지금. 근데 예전에 3월에 통화했을 때는 이제 자기가 말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규현 검사도 사실 뭐 100% 이규현이 지금 다 피해자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분명 있거든요. 지금까지 제가 봤을 때 그 뭐 언론 플레이를 하다가 잘못된 정보가 언론에 간 케이스라고 볼만한 정황들이 크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규현 검사한테도 JTBC나 KBS 오보 이게 다 김학의를 다룬 그 대검 진상조사단 소스의 보도였거든요. 근데 다 졌어요. 그러니까 오보 이미 법원에서 확인이 됐는 건데 이제 이에 대한 입장을 이규현 검사한테 페이스북 메시지나 이런 걸 보냈을 때 그분도 이제 다 온라인으로 켜져 있거든요. 아시잖아요. 그 네. 온라인으로 켜져 있다는 옆에 그 이제 딱 나와 있죠. 초록색 표시 있고 네. 그 지금 텔레그램 들어가 있는데, 같은 경우도 페이스북에. 온라인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다 온라인으로 켜져 있거든요. 하호영, 이규현 검사 두 분 다. 근데 다 아예 읽으시지 답변이 않는 없고, 네, 답변이 없는 읽지도 않는. 예, 그런 네. 느낌입니다. 안 읽씹. 이규현 검사는 읽으신 것 안 같은데 읽고 아무튼 싶네. 하호영 기자는 온라인으로 떠 있는데 제 거는 안 읽는 상태예요. 네. 아, 정말, 그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뭐, 이 건 관련해서는 뭐, 이규현 검사가 하호영 기자한테 이런 소스를 전해주진 않은 게 뭐 사실인 것 같아요. 뭐, 예. 본인이 취재원이 맞다면 굳이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렇죠. 하호영 기자 입장에서는 취재원을 밝히는 게 마냥 쉬운 일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어렵죠. 예, 네. 그리고 이규현 검사가 또 취재원이다라고 지금 정황에서 단정하긴 또 보기는 어려운 것 같고 아시겠지만은 조선일보가 보도를 했을 때도 처음에는 이규현 검사가 이제 정보를 흘렸다라고 처음이 아니죠. 나중 보도였나 그랬는데 두 개의 보도가 있는데 그것도 달라요 논조가. 이규현을 취재원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보도를 했다가 또 이제 나중에는 이규현이 취재원이다라는 네. 취지로 보도를 했는데 조선일보 내에서도 이렇게 엇갈리는 상황이라서 뭐 지금 단정을 하기는 어렵지만 어찌됐든 이규현 검사 입장에서는 하고 싶은 말이 지금 많은 상황인 것 같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정말 이 일을 보면서 좀 느껴지는 것 중 하나는,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이게 뭐 검찰이나 경찰이나 이제 우리나라에서 수사권 그리고 기소권을 가지고 네. 있는데 사실 이 두 권한이 정말 엄청난 권한이잖아요. 이 말도 안 수사권이나 되게 센 뭐 기소권은 정말 엄청난 권한인데 법이 인정한 공권력이자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뭐 지금 검사들과 이제 언론들의 문제가 자꾸 그냥 좀 뭐라고 할까 단둘이서 좀 얘기를 하고 뭐 검사는 흘리고 싶은 얘기만 흘리고 아, 그렇죠. 또 그 기자는 또 그거를 또 받아서 특별히 이제 검증 없이 쓰고 있는 게 문제인데 이게 진짜 쉽지 않은 게 아시겠지만은 정상근 기자도 아시겠지만은 검사가 갖는 사회적인 위상 그리고 그쪽에서 흘리는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정 기자 이거 진짜 아무도 모르는 거야 이거 단독이야 하나 써도 돼 하고 정보를 줬을 때 눈 돌아가지. 솔직히 안 쓸 수 있겠느냐 검증을 또 이렇게 우리 기자들은 수사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이 검증을 또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가 있잖아요. 거의 뭐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거의 대부분의 단독 기사가 수사기관에서 나오는 그렇죠. 네, 네, 단독 많죠. 기사들이 대부분인데 정말 이런 수사권과 기소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일어나는 일들은 좀 이제 공개 브리핑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계속 들어요. 예, 그게 항상 지금 뭐 출입처 제도와 관련해서도 얘기가 나오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이미 더 많은 언론 보도들과 더 뛰어난 인사이트를 가지신 분이 많이 말씀을 하셨지만 분명 장단은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래도 좀 장점이 많지 않는가라는 생각은 좀 개인적으로 하게 되는 게 왜냐면 그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냥 기자 한 명과 얘기하는 것하고 여러 기자들이 모여서 그 얘기를 듣는 거하고 그 여러 기자들의 관점이 또 다르지 그렇죠. 않겠습니까? 예. 이 수사의 문제점을 또 제기할 수도 있고 예. 그게 더 관리 감시라는데 더 좀 더 이득이 되지 근데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이 들어요. 아시겠지만은 그 관의 입장 그리고 예를 들면 검찰이나 아니면 그 정부의 입장에서는 그 지금 이 예를 들면 한 몇십 개의 매체를 관리하는 게 낫지 막 여러 가지고 막 유튜버들끼리 막 유튜버들도 들어오는 상황에서 그런 얘기나 핑계를 대고 있는 측면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뭐 물론 어려움이 없진 않겠으나 네네. 이렇게 뭔가 이제 어떠한 정보를 흘리고 주고받고 하는 식으로 무언가를 이제 단독이라는 이름으로 보도되는 것들이 과연 옳은 것인가에 대해서 항상 제기돼 왔는데
변하는 게 없는 게 지금 문제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그렇죠. 이 얼마나 웃깁니까? 뭐 취재원이냐 아니냐 이 얘기를 가지고 또 얘기를 나누는 게. 근데 예. 어쨌든 뭐 당시 그 보도가 굉장히 뭐 제가 봐도 좀 문제가 있는 보도였던 것 보도? 같아요. 예, 예. 예. 왜냐하면 일단 출처가 분명하지 않고. 예. 예. 그러니까 저희 아시겠지만은 미디어오늘 입장에서는 예전에 그 조선일보가 최동호 검찰총장 썼을 때의 일면 배치와도 또 비슷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좀 임팩트? 그래서 좀 안타까웠다. 네네. 처음 봤을 때 이게 대단한 특종이다라는 생각보다도 의심을 하게 됐었던 것 같아요. 예전 그 기억도 좀 떠올리면서 네. 이게 과연 맞는 얘기일까라는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얼마 있다가 이제 논란이 되고 뭐 하고 이제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게 되는 상황까지 갔는데 네네. 뭐 한겨레가 어찌됐든 간에 국내의 어떤 정론을 표방하는 진보지인데 진보지에서 이런 좀 보도가 나왔다는 건 되게 안타까운 일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 뭐 이 얘기와 뭐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얘기긴 하지만, 근데 어쨌든 지금 이규영 검사가 뭐 이른바 이제 뭐 좀 서의 보고서를 작성했다. 네. 뭐 이런 뭐 과정에서 문제점들이 있었으면 뭐 이것도 시정이 되긴 해야겠습니다만, 근데 그 가장 뭐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때 당시에 이제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회가 규명했던 사건들도 분명히 좀 검찰 수사 과정에 문제가 있던 사건이었다는 그렇죠. 거를 그거는 결코 잊으면 안 될 것 부분이- 같아요. 부분이고 되게 문제가 많았던 사건들이었고 저희 이제 언론 입장에서는 뭐 이게 항상 아시겠지만 거론되는 사건들 있잖아요. PD 수첩 관련한 그 제작진들 그 예전에 PD 수첩 관련한 광우병과 관련해서 뭐 제작진들 체포되고 했던 문제들이 있고 네. KBS 정현주 사건 배임과 관련한 수사들 그거 기소됐다가 다 무죄 나왔죠. 그리고 뭐 미네르바라든지 또 뭐 되게 MB 시대를 상징하는 검찰, 특히 언론을 겨냥했던 그 검찰의 수사 중에 그 대표적인 것들은 말을 굳이 꺼내지 않더라도 되게 문제가 있던 방식의 수사였고. 근데 마치 지금 느껴지는 분위기가 이 수사가 마치 뭐 정권의 뭔가 뭐 시선을 딴 데로 돌리기 위해서 뭐 해서는 안 되는 방식으로 하는 수사였던 것처럼 또 보이기도 해서 좀 그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근데 그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물론 지금의 어떤 검찰과 정부 여당의 갈등이 분명 존재하잖아요. 그리고 정부 여당의 어떤 내로남불 문제가 부각이 되면서 검찰이 이제 예를 들면 한동훈 그 검사장이 하는 인터뷰나 이런 걸 들어보면 조선일보 인터뷰를 보면 되게 자기들의 어떤 자기들이 갖고 있는 정의 이런 것들을 엄청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물론 정부 여당이 내로남불의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걸 인정하더라도 그 과거 검찰 뭐 박근혜 이명박 정부 때의 검찰이 보인 행태를 다시 돌이켜보면 절대 선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수사들이 너무 많았고 네네. 감춰주고 빼주고 뭐 그 자기 식구 감싸는 거는 지금까지도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합당한 견제도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무 좀 양면을 좀 다 볼 수 있는 좀 그런 기사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고, 그리고 다른 얘기도 해보죠. 아까 금중현 기자가 잠깐 얘기하다 말았는데, 그런가요? 네, 양상우 전 한겨레 사장이 어디로 가셨다고? 예. 네. 이것도 좀 짧게 말씀드릴게요.